안녕하십니까. 착한 요양원의 박준석입니다. 전국의 좋은 요양원, 착한 요양원을 소개해드리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을 하다 보니 또 우리 보호자분들의 문제점들 중에는 등급을 받는 부분에 대한 문제가 있더라고요. 등급을 잘 받으려고 하는데 등급 받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너무 막막한 거예요. 등급 신청 이렇게 했는데 자기가 없을 때 인정조사라 하는데 조사하러 온 분이 왔다 갔는데 그러고 나서 떨어졌다는 거예요. 안 됐다는 거예요. 그걸 몇 번을 겪고 나니까 도무지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또 뭐 소견서 한번 받으려니까 치매 같은 경우에는 정신과에 일주일에 한 번씩 2달을 와라, 3달을 와라 뭐 이러니까 도무지 여러 가지 시간 관계상 할 수가 없는 상태에 놓이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런 것들이 막막하고, 그걸 안다고 해도 그걸 진행하기 너무 힘든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막막한 상황에 모시고 매번 가기도 그렇고, 그럴 때 어떻게 하면 될지, 그 장기요양 등급 받을 때 힘드신 상황에 대해서 제가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요양원 업계에 오랫동안 일을 하다 보니까 어르신들 입소 관련해서 제가 직접 도와드리기도 하고 또 등급도 받기 위해서 같이 노력을 하다 보니까 일반적인 우리 일반인들보다는 제가 몇 번의 경험을 더, 몇십 번, 몇백 번의 경험을 더 하다 보니까 그래도 수월하고 힘이 덜 드는 방법을 제가 알게 된 겁니다. 뭐 대단한 걸 안 건 아닌데 좀 먼저 해서 좀 안 것뿐이죠. 먼저 했기 때문에 방법을 제가 안 것뿐입니다. 그래서 그 방법들을, 장기요양 등급을 좀 수월하게 받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장기요양 등급 받는 방법 중에 저는 치매가 있으신 어르신들에 대해서 방법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장기요양 등급, 치매로 등급 받을 때 첫 번째는 내가 어디에 갔다 왔더니 우리 어르신이 막 내부의 상황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집 안의 상황을 막 뭐 화분도 깨져 있고 뭐가 넘어져 있고 뭐 이상한 옷도 다 내려놓고 뭐 정리하신다 그랬는데 정리한 게 아니라 더 어질러 놓으시고, 그런 결과물들을 사진을 찰칵 찍어 놓으시는 겁니다. 사진을 찍어 놓으시는 거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해야 될 것은 내가 있는 가운데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럴 때는 영상으로, 핸드폰 영상으로 너무 잘 찍지 않으셔도 돼요. 뭐 빛이 밝고 다 필요 없고요. 그런 행동만 찍으면 되니까 영상을 찍으시는 겁니다. 한 뭐 30초에서 한 1분 정도 어르신이 어떤 이상 행동을 하는 것을 찍는 거예요. 행동하실 때마다 찍어 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상을 찍는 것. 세 번째는 그런 것들을 사진 찍고 영상 찍었지만 또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노트에다가 기재하시는 거죠. 노트에 기재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뭐 여기 위에다가 날짜를 쓰고, 여기 위에 날짜를 쓰고, 밑에다가 몇 시 어머니께서 아침 드셨는데 10분 만에 또 아침을 달라고 하심. 이렇게 10시 반, 너무 배가 고프다 해서 배지밀이랑 뭐 간단한 과일을 드렸는데 배부르다고 하셨는데 30분 만에 밥 왜 안 주냐고 역정을 내신, 이렇게 있는 내용들을 날짜와 시간 단위로 쭉 기재를 하는 것이죠. 글자 너무 잘 안 써도 되고요. 기록하는 게 중요합니다. 영상과 사진을 찍어도 그것도 우리도 잊어버릴 수 있어요. 나이가 저도 이제 50이 넘다 보니까 깜빡깜빡 하더라고요. 아마 보호자분들도 50대 분도 있고 60대도 있으실 텐데 우리 살다 보면 우리도 깜빡깜빡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영상과 사진과 그런 것을 언제 뭘 찍었는지,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를, 상황들에 대한 것들도 이렇게 메모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등급 심사를 나올 때 절대 어르신 혼자 계시면 안 됩니다. 어르신 혼자 계시는데 오셔서 조사관이 와서 띵동 이렇게 벨을 누르죠. 뭐 어머니께서 막 이렇게 어렵게 걸어서 갈 때도 있고, 뭐 휠체어를 밀면서 갈 때도 있고, 휠체어를 타면서 갈 때도 있고, 막 이렇게 해서 문을 열어 드립니다. 그러면 땡입니다. 불합격입니다. 일상의 어떤 행동들, 혼자서 밥을 어렵게 드실 수가 있고, 화장실도 기어서라도 어디서 갈 수 있고, 뭐 문도 열어줄 수 있고, 그 소리를 듣고 문을 열어주고 누군지 소통을 하고 이러면 일상생활이 가능하시잖아요. 그러면 거의 대부분은 불합격이십니다. 어르신 뭐 그렇다고 가짜로 어떻게 할 건 아니지만 어르신 대부분 이렇게 누워 계실 때가 많으시잖아요. 그리고 의사소통 정확히 되지 않으시잖아요.
그러니까 평상시 모습대로 이렇게 앉아 계시거나 누워 계시거나 뭐 한 상태로 자녀분이 가서 문 열어주고 그리고 와서 앉게 하시고 조사하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절대 그런 간단한 일상의 어떤 움직임들을 하실 수 있다라고 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꼭 같이 계시도록 하고, 그 다음에 같이 계시면서, 옆에 계시면서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라요, 어떤 이 조사하기 전에 어머님의 어떤 상황들을 영상과 사진과 그 다음에 그간 기록한 기록 노트를 먼저 보여드리세요. 우리 어머니가 이렇다, 우리 아버지가 이런 행동을 이렇게 하죠. 보통은 이렇다. 그걸 본 상태에서 어떤 이런 질문들을 하고 조사를 하는 것과 아닌 것은 너무 다르죠. 그리고 조사 중에도 어르신이 잘 대답을 못하거나 평상시에는 아닌 모습, 너무 똘똘한 똑똑한 모습을 보이면 평상시 이런 거 사실은 저렇지는 않고 오늘 이상하게 막 더 잘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말귀도 잘 못 알아들으시고 그렇습니다. 이런 것을 설명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것.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요양원에 입소를 등급이 없어도 입소할 수 있거든요. 합법적으로 등급이 없는 분들도 일정 숫자만큼을 요양원에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럴 때 돈을 조금 더 내십니다. 등급 있을 때보다. 그렇지만 모시고 계실 상황이 아닌 상황일 때는 모시는 게 좋고, 어차피 모셔야 될 것 같다 상황이 지금 뭐 어르신이 자꾸 사라지시는데 집에 봐줄 수 있는 분도 없고 가족들도 없다. 그럴 때는 먼저 입소하신 상태에서 하시면 오히려 등급 받는 데는 수월할 수 있습니다. 왜 수월하냐면 등급을 받는데 아까 말씀드린 사진 찍기, 영상 찍기, 기록하기 이런 게 자녀분들이 안 계시는 낮에 많이 벌어지거든요. 그러면 다 기록도 안 되고 사진도 찍을 수 없고 영상도 찍을 수가 없어요. 사진은 찍을 수 있겠네요. 다 어지러진 것들 찍을 수 있겠네요. 근데 정말 현실감이랄까, 정말 조사 나오신 분이 그걸 믿기에는 누가 그런지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그래서 가능하면 요양원에 이렇게 입소를 하셔야 되겠다라는 상황이 되신 분들은 요양원에 입소를 먼저 하시면, 요양원에서는 요양보호사나 간호사가 24시간 케어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사진 찍기, 특히나 어떤 이상 행동을 할 때 하루 종일 그러지는 않으시잖아요. 다 영상으로 찍어 놓을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조사 오신 분들한테 보여드리면 등급 받기에 너무 수월하다는 거죠. 그래서 등급을 받을 때는 요양원에 입소해야 될 거의 그런 상황이다. 집에 계실 수가 없다. 주간보호 잠깐 갔다 와서 될 상황이 아니다. 낮에 잠깐 3시간 와서 봐주고 갈 상황이 아니다. 요양원에 입소해야 될 상황이다라고 할 때는 요양원에 입소한 상태에서 등급을 받는 게 훨씬 더 수월하고 편안하고 그런 것들을 요양원에서 다 대신해 줄 수가 있습니다. 예, 오늘 제가 어르신들을 문제가 생겨서 정말로 잘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밤에 잠도 못 자면서 나는 요양원 안 보낼 거야 라고 다짐도 하시면서, 그렇지만 가족들이 일상생활을 해야 되는데 가족들이 일상생활하지 못하는 거예요. 학교에 가서 공부해야 될 아이가 있는데 뭐 어르신이 그러신다든가, 내일 아침에 출근해서 회사 생활을 해야 되는데 밤새도록 가족들이 못 자는 일이 벌어지기도 하죠. 저는 뭐 요양원에서 자주 보니까 너무 잘 알죠. 근데 그게 하루 이틀 참을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닌 겁니다. 근데 자녀분들이나 우리 손주분들, 배우자분들은 그래도 요양원에 대한 뭐 뉴스에서 나오는 그런 나쁜 이야기들 때문에 꺼려하죠, 보내는 걸. 그래서 어떤 분은 3년, 2년, 1년, 15년, 최장 15년도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60밖에 안 된 우리 남편분께서 이렇게 치매도 오시고 파킨슨도 왔는데 갑자기 쓰러지려는 걸 잡고 어쩌다 보니까 사모님께서 허리도 아예 망가지셨더라고요. 그리고 팔, 관절 모든 데가 다 뭐 환자이시더라고요.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우리 가족들 많이 그러실 거예요. 그럴 때 등급을 받아야겠다라고 결정하시는 것도 마음이 쉽지 않으실 거예요. 그렇지만 정말 우리가 하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으니까 우리가 어르신을 요양원에 모실 생각도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등급이 이렇게 발목을 잡을 때 저한테 댓글 남겨주시거나 전화 주셔도 괜찮습니다. 아무 때나 전화 주셔도 좋습니다. 24시간 전화 받겠습니다. 전화 주시면 등급을 어떻게 하면 좀 수월하게 받는지, 그리고 절차조차도 모르겠다. 절차를 어떻게 받는 건지, 요양원에 입소해서 받으라 하는데
그럴 때 비용이 너무 비싸다 하더라.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은지 비용도 제가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입소에 관련해서 특히나 장기요양 등급을 받는 부분에 관련해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전화를 주십시오. 그럼 제가 등급 받는 것도 도와드리고 좋은 요양원도 소개해드리고 또 가격적으로도 좀 이렇게 저렴하게 등급 받는 과정에서도 자녀분들이 좀 거의 안 움직이게끔 할 수 있는 요양원을 소개해드리고 또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제가 직접 또 도와드리기도 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에 특히나 서울 경기권에 착한 요양원들을 소개해드리는 착한 요양원의 박준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